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8월 19일입니다. 무슨 날인지 아실까요? 제 생일은 아닙니다. 이 8월 19일은요. 2003년 이라크 바그다드 UN 대표부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로 사망한 인도주의 활동가를 기리기 위해 UN 총회에서 지정한 세계 인도주의의 날입니다. 보통 테러라고 하면요. 9.11 테러처럼 대형 폭발물 공격이나 무차별 총기 난사 등 우리와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하지만 이 IT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에선 이 폭약과 폭발물 제조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습득할 수 있고요. 또 이 촬영과 농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드론 역시 이 테러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 2016년 6월 이 국내 테러 방지법도 제정됐죠.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도 이 테러로부터 안전한 나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 이 테러에 대한 경각심, 또 테러 발생 시 행동 수칙을 잘 준수한다면 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정재환의 아리아리, 오늘도 함께해 주십시오. 네, 한 주간의 다양한 경제 뉴스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콕, 이은주 아나운서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참 경제 이슈들이 많은 것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뭐 혹시 날마다 쏟아져 나오고 있죠. 네, 혹시 밀크플레이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밀크플레이션이요. 네. 제가 이 퀴즈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사실은 그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네. 뭐 스태그플레이션, 네. 뭐 이런 건 뭐 잘 알죠. 역시 많이 아시네요. 그런데 네. 밀크플레이션, 요거는 또 뭔가요? 네, 예. 이제 밀크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최근에 업계 1위를 하고 있는 우유 업체가 네. 원유의 가격을 기습적으로 인상을 하면서 이 우유에 들어가는 다른 제품의 가격까지 일제히 급등하는 현상을 놓고 이게 바로 밀크플레이션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하, 이거 참 아기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겠네요. 이게 참 아기들까지도 네. 그러니까 이 기름값이 문제네요. 네, 최근에 결국에는. 이제 뭐 자동차에 넣는 기름 네. 뭐 조금 내렸는데 이제는 이제 아기들이 먹는 우유 또 여러 가지 우유 제품 네. 이것도 참 걱정입니다. 네. 자, 아무튼 이 우유 가격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잘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첫 소식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해온 첫 번째 소식. 이재용 부회장 복권 후 향한 곳은 어디입니다. 네. 네.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주에 네. 8.15 네. 특별사면이 된 거죠? 맞습니다. 네. 지난주에. 어디를 갔을까요, 근데? 그러게요. 이재용 부회장이 드디어 사면이 되고 복권이 되면서 사실 네네. 업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이 발자취를 쫓아가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네. 또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 이렇게 복권되자마자 이 삼성전자의 주가도 바로 6만전자로 회복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네.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난주에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처음으로 향한 곳은 어딜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네. 이게 바로 경인 용인시에 있는 이 기흥 캠퍼스 연구개발 R&D 단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으로 방문한 곳이 기흥 R&D 단지다. 네. 네. 사실 기흥 R&D 단지를 방문할 거라고 좀 일각에서도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하는 분위기는 있었지만 네네. 사실 이번에 연구개발 R&D 단지를 가장 먼저 방문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재용 부회장이 얼마나 기술을 좀 강요를 하고 싶은지 좀 엿볼 네네.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예. 그리고 또 오늘 그 기흥 캠퍼스에서 R&D 단지 착
착공식을 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이제 뭐 임직원분들이나 사장단들이 모두 출동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해당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도 참석을 해서 다시 한번 임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삼성전자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다시 한번 논의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아무튼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 네, 일단은 이제 이 복권이 된 거죠. 그렇죠. 예, 이미 뭐 형은 다 끝났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고요. 네, 사실 이제- 이 특별 사면이라는 게 네.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서 이번에 대기업 이 회장분들 4분이 특별 사면을 받았는데 네. 사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지난달 29일에 형기가 이미 만료가 됐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특별 사면의 대상자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 기존에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발걸음을 붙잡고 네. 있었던 이 복권 이 부분이 다시 풀리면서 네.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이 발걸음을 행보들을 이 기업 안에서도 펼쳐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복권이라고 하면은 이 형선고 효력을 위해서 기존에 상실되고 혹은 잠시 정지됐던 자격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법적으로 네. 이제 직을 갖고 이제 활동을 할 그쵸. 수가 있게 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이 경영자로서의 어떤 네. 힘 이러한 것들이 본격적으로 발휘될 거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거겠죠. 네. 예. 이재용 부사장 지금 부사장인가요? 부회장인가요? 네, 예, 지금 정확하게 네, 지금, 부회장이라고 현재 예, 호칭을 부회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하고 있죠. 예. 기흥의 이제 R&D 단지라는 건 이제 우리가 뭐 연구개발 단지인데 그렇죠. 아마 이제 간판에 또 이렇게 R&D라고 써놨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R&D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겠죠. 네, 사실 그곳을 직접적으로 방문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반도체 관련된 기술 개발을 좀 독려하기 위함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최근에 이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말 그대로 전쟁인 상황입니다. 네, 네. 사실 중국도 그렇고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추격도 굉장히 거세지만 네. 이 현재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에서 이 대만 TSMC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갖고 좀 해당 부분의 점유율을 다시 가지고 와야 되는 책임감을 분명히 느끼고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시 한번 좀 힘을 실어주고자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이 해당 연구개발 단지에 방문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사실 지난 6월 18일에 유럽 출장을 마치고 와서 했던 멘트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네네.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앞으로 삼성이 가야 될 방향성에 기술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정부도 뭐 취퍼 이 동맹에 가입을 하느냐 네. 마느냐 뭐 이런 문제를 또 잘 맞습니다. 풀어 나가야 되는데 네. 또 이재용 부회장은 또 기업의 경영인으로서 또 그런 문제를 또 잘 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볼까요? 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카톡 송금 폐지, 주가는 급락입니다. 아하, 네. 이것도 상당히 또 충격적인 그런 소식이네요. 네, 사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선불 충전 기반의 간편 송금을 금지하겠다라는 개정안이 포함이 되면서 이 네. 관련 관련 업체들이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마디로 송금을 할 수 있는 계좌를 네. 앞으로는 좀 그러니까 계좌를 가진 곳에만 송금을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겠다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좀 시대를 역행하는 좀 초유의 족쇄 규제가 될 것 같다라고 업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네. 이게 이제 좀 갑작스럽게 네. 이 전자금융거래법 이 개정안이 나온 건데 이렇게 되면 또 한 번 이게 주가가 또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오늘 장은 아직 뭐 마감이 안 됐지만 어제 장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네. 이 카카오페이는 6.56%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3%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한마디로 규제 리스크가 그대로 주가 가격에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이 많은 투자자들도 현재 좀 패닉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에 저는 잘 모르지만은 네. 이
간편하게 송금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하다. 그쵸. 뭐 사용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예, 이번에 이 전금법 개정안이 진행된 뭐 이유가 있겠죠? 네, 사실 이번에 이런 정금법을 좀 개정안을 낼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바로 자금 이체업 때문이다라고 우선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네. 이 금융위는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들이 전자자금 이체업이 아닌 이 선물전자 지급수단업에만 등록해서 이 실명 확인 의무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은 결국 이 자금 세탁에도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전면 금지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금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네. 뭐 이런 것도 파악하기가 어렵고 네. 이제 그런 점을 이용해서 어떤 범죄 그쵸. 이런 것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개정안이 나온 건데 그렇지만 이제 이 문제로 인해서 당장 뭐 주가도 좀 떨어졌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이번에 뭐 카카오페이 송금 기능 같은 경우는 뭐 전 국민이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핀테크 서비스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지금까지 많이 애용해 주셨는데요. 네. 이 앞으로 계좌가 없으면은 송금을 못하게 막는 이 개정안이 진행이 되면은 앞으로 은행 계좌가 없는 청소년들이라던가 혹은 한국에 막 도착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 해당 서비스를 바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한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저도 실제로 외국에 거주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종종 한국에 놀러 오면은 이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좀 분할 결제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꼭 외국 친구들이 오면은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결제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더 좀 생활에서 더 많이 네. 와닿지 않을까 예. 네, 생각이 됩니다. 역시 그 이은지 아나운서가 인기가 많아서 이 교재가 아주 활발합니다. 네. 그 분할 결제 이런 네. 게 또 있군요. 네, 네. 예, 그러니까 나눠내는 거죠? 나눠내는 거죠. 네, 뭐 네. 더치페이라고 뭐 이제 맞습니다. 얘기하는 건데 네. 그런 게 좀 이제 또 불편하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군요. 네. 그 직격탄을 맞았다고 할까요? 이 업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네, 업계 분위기 역시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사실 핀테크, 파이낸스 테크놀로지라고 불리는 이 핀테크 기업들은 이 각국에서 유니콘 기업을 배출해낼 만큼 굉장히 유망한 사업군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 핀테크 업계들의 서비스를 말 그대로 전면 금지해 버리면은 네. 말 그대로 그냥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모습밖에 되지 않는 거고 이 해당 부분을 서비스하고 있는 뭐 카카오, 네이버 혹은 토스와 같은 기업들은 현재 직격탄에 맞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핀테크의 혁신 성장 사다리를 말 그대로 발로 걷어찼다라고 좀 강하게 비난하는 목소리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발로 걷어탔다. 이 부분이 참 뼈아프게 다가오는데 그러게 아무튼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어떤 분야의 네. 어떤 그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글쎄요. 이 미래를 어떻게 내다볼 수 있을까요? 예. 좀 걱정이 됩니다. 자, 다음 소식 확인해 볼까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일제고사가 다시 부활한다입니다. 오늘은 참 충격적인 소식만 전해주시네요. 네. 일제고사 이거 옛날에 없어진 건데. 맞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시행이 되다가 여러 비판을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전면 폐지가 됐던 건데 네. 사실 이번에 부활하는 게 일제고사는 아닙니다. 정확한 예. 명칭은 네.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인데요. 이게 사실 결국에는 기존에 시행했던 일제고사와 다를 게 뭐냐라는 이 교육 관련자들의 목소리가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이름은 다르지만은 네. 내용은 같다.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일제고사가 폐지된 그렇죠. 뭐 그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있었죠. 예. 네, 사실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는 지난 2008년에서 2016년까지 전수 평가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학생들 또 학교들을 줄 세우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난에 좀 정면으로 맞닥뜨리면서 지난 2017년부터는 표지 평가 방식으로 본격적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체 3%만 해당 시험을 치렀고 결과도 교육 정책 수집에만 참고를 하고 학생들, 학교 혹은 학부모들에게는 전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시행이 되는 것을 다시 살펴보자면은 지금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요. 네. 이 시험을 치르고 나서 일주일 뒤에
바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 측에 해당 점수가 통보가 된다라고 합니다. 네. 자, 이 새로 시행되는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 평가. 예. 이름은 참 좋습니다. 네. 예, 참 좋은데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게 결국에는 이제 기존의 일제고사 네. 이거 같은 거 아니냐? 그쵸. 이런 지적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가르친 사람이 가르친 내용으로 시험지를 만들고 평가를 하는 게 아이들의 실력을 판단하기 좋은 것 아니냐라는 현재 목소리가 있고요. 하지만 정부에서 일정한 틀의 문제를 만들어서 모두에게 동일한 문제를 풀게 한다면 이게 정말 우리 아이들의 실력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인수위 같은 경우는 학교 그리고 학급별로 다른 문제들을 직접 출제를 할 예정이고 학교별로의 등수는 나타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반 시민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줄 세우기까지는 되지 않을 거다라고 좀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하지만 학생들을 포함해서 학부모들 그리고 또 교사분들까지도 일제히 좀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전에는 이제 페이퍼, 종이를 기반으로 시험을 봤다면은 이제는 또 스마트 시대 아닙니까? 네네. 모든 학생들이 컴퓨터를 기반으로 시험을 본다고 하는데 사실 학교마다 이 컴퓨팅 시스템도 다르고 네트워크 상도 다르기 때문에 전국에서 모든 학교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시험을 보는 게 과연 문제가 없을까에 대한 부분도 명쾌한 해답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컴퓨터, 인터넷을 이용해서 또 시험을 본다. 네. 예, 저도 학교에서 이제 컴퓨터를 수업을 하다 보셨었나요? 보니 네. 예, 그걸 많이 했었는데 네. 그 참 굉장히 어려운 점이 쉽지 많았거든요. 않습니다. 예. 네. 예, 아무튼 참 이게 교육 문제 이게 백년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아무튼 좀 더 신중하게 네.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네, 마지막 소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주 조카 돌보면 월 30만 원 받는다입니다. 이거 조금 반가운 소식 같기도 한데. 네, 예, 좀 어떤 재밌는 얘기인가요? 소식이죠. 네네. 이제 손주 조카를 돌보는 일가족들에게 이 서울시가 30만 원의 장려금을 지출한다라고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라는 것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라고 밝히면서 어제 사실 주식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저출산으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이 대한민국, 특히 서울시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좀 경쟁력 있는 사회로 다시 만들겠다라는 오세훈 시장의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출산 장려 이런 정책인 것 같은데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면서요? 네, 사실 이 손주 조카를 돌보면 받는 30만 원의 용돈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들도 현재 많이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아이가 아플 때 급하게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부모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때 참 애가 타죠. 끔찍하죠. 예. 네, 예.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픈 아이 일시 돌봄 서비스도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요. 네. 이 돌봄이 100명 정도를 신규 배치해서 이 맞벌이 부부의 수요가 높은 지역에 좀 전담을 할 수 있는 돌보미들을 추가적으로 배치한다고 하고 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등 하원을 도와줄 수 있는 돌보미 서비스도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네. 또 24시간 동안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긴급 돌봄 제공기관도 확대한다는 이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앞으로는 거점형 야간 보육 그리고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을 추가로 확대한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이제 아기들 키우는데 네. 예, 아기들 키우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수고로움, 이런 걸 좀 덜기 위한 그쵸.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네. 육아휴직을 위한 그런 대책도 좀 나왔습니까? 네, 사실 이 아이들을 키우는 게 결국에는 부모이다 보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게 현재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일터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냐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육아휴직과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 좀 개선되는 부분이 나왔는데요. 내년부터는 엄마, 아빠, 육아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처음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내면은 60만 원을 지급받고 그 네. 뒤로 6개월을 추가로 휴직을 하게 되면은 추가 60만 원을 지급해서 총 120만 원을 받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사실은 공짜로 그 손주를 봐줬거든요, 그동안에. 네. 예,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시에서 그쵸. 30만 원씩 드린다. 네. 예. 아무쪼록 좀 아기들 편안하게 안심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서 이 출산율이 좀 많이 올라가길 바랍니다. 네. 이은주 아나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요즘 MZ세대 이직률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업종과 무관하게 연봉, 또 복지, 더 나은 그 업무 환경, 이런 걸 찾아서 이직을 하는 게 경향이라고 하는데요. 이직도 퇴사도 기회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과연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다양한 기회를 만드는 노하우를 송태민 작가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송태민 작가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회는 만드는 것이다를 강의할 송태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약간 재미난 얘기도 많이 준비했으니까 함께 들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아마 저를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과연 어디서 봤을까요? 네, 혹시 이 사진 기억하실까요? 네, 아이패드 미니 사진인데요. 아이패드 미니를 사기 위해서 줄 서서 며칠 동안 줄 서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1호로 사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보고 나서는 이런 이상한 사람이 다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차고 있는 애플워치, 아이폰, 구글 글래스 등 다양한 제품들을 며칠 동안 줄을 서서 1등으로 사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들으면은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현재 SK 디스커버리에서 IT 디렉팅을 맡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책도 IT 관련된 서적을 한 50여 권 집필을 했고, 이래봐 또 가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반도 한 40장 정도, 총 160곡을 작사, 작곡해서 릴리즈를 했던 이런 경험도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을 하니까 대체 뭐 하는 아저씨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그냥 회사원이에요.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SK 지주사에서 전체 계열사를 상대로 해서 지시를 내릴 수 있고 혹은 거버넌스를 만드는 이런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23년 동안 이렇게 IT 회사만 계속 다니고 있는데요. 이렇게 IT 회사를 다니면서 어떻게 다양한 다른 다른 부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퇴근 후가 더 바쁜 사람이기도 하고 회사에서 받는 돈보다는 회사 밖에서 받는 돈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저에 대해서 얘기를 이 세 가지로 한번 압축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돈 버는 거, 즐기는 거, 쪼개는 거.
첫 번째인 이 돈 버는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버는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나와서 출연해서 돈 받기도 하겠고 혹은 회사에 나가서 돈을 받기도 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써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책을 써서 돈을 벌고, 그다음에 뭐 그래픽 작업을 해서 방송국에다가 납품을 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법니다. 소위 말해서 이 돈을 버는 거는 미친 듯이 일만 하면은 누구든지 돈은 많이 벌 수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이걸 효율적으로 버는 거는 또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할 수 있는 이 돈 버는 거는 여기가 끝이고요. 바로 이제 즐기는 것부터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즐기는 노하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는 바로 자랑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디자인을 했을 때, 혹은 여기 방송에 출연했을 때도 역시 사람들한테는 자랑을 엄청나게 합니다. 스스로 굉장히 잘났다라고 해서 자랑을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만든 것이 있다면은 이거를 남들한테 평가를 받기 위해서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가 내가 더 잘했다라는 걸 칭찬을 더 받기 위함이 아니라 써 있는 것처럼 칭찬은 즐기고 질책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나 제가 한 행동 혹은 한 작품에 따라서 사람들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아보면서 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잘했구나 혹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하자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남들이 봤을 때는 자랑하자이겠지만은 사실 속으로는 사람들한테 최대한 내가 한 결과물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자라는 의도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본 원칙을 얘기해 볼게요. 제 기본 원칙은 사실 기브앤테이크입니다. 저는 기브앤테이크를 굉장히 많이 따지는 사람인데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 너무 철저한 사람이고 약간 재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사실 여러분들의 생각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기브앤테이크에서 먼저 나오는 게 기브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줄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한테 뺏을 생각, 이 테이커라고 하죠. 테이커가 아니라 제가 줄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제가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제가 가장 잘하는 거를 남들한테 베풀면 되겠죠. 저는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디자인입니다. 아마 곰플레이어 다들 아시잖아요. 곰플레이어 제가 디자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곰발바닥뿐만 아니라 뭐 플레이어 디자인, 그다음에 뭐 아실만한 뭐 싸이월드, 네이트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디자인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남들보다 디자인을 잘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디자인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제 재능을 기부를 할 수 있으면은 좋겠죠. 그래서 제 이 즐기는 거를 하기 위해서 했던 방식이 바로 잠시만요. 할 수 있었던 방식이 디자이너들을 필요로 하는 이런 개발자들한테 제가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이 개발자들 보통 디자이너 없이 개발만 만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디자이너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보통 커뮤니티에 글을 쓰죠.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이너인데 혹시 필요한 사람 있으면 저를 불러주세요. 돈은 안 받습니다. 라고 했어요. 하니까 이런 많은 개발자들이 연락이 수두룩 왔죠. 그래서 저는 50명의 개발자와 50개의 앱을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배운 게 뭐냐? 이 50명의 개발자들한테 무료로 디자인을 해줬지만은 이에 따라서 저는 노하우를 얻을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흔히 말해서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이런 포트폴리오를 얻다 보니까 나는 남들보다 좀 더 많이 만들어보고 좀 더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브앤테이크에서 아까 얘기했던 기부는 했지만은 테이크를 꼭 이 A라는 사람한테 기부를 했을 때 A라는 사람한테 테이크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까 앱을 만들었을 때 제가 테이크한 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뭐 경험도 있겠지만은 이런 수많은 경험들이 쌓이니까 다시 다른 대기업에서 저를 스카웃을 해가는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한마디로 꼭 A라는 사람한테 꼭 기부를 했다고 해서 꼭 그 사람한테 야, 내가 잘해줬는데 왜 나한테 못해줘? 이런 얘기는 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브앤테이크 자체가 꼭 먼저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철칙은 내가 가장 강력한 무기를 하나를 갖되 나머지들은 최대한 즐기면서 살자입니다. 저는 디자이너로서 IT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강점이 있어요. 근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최대한 스트레스도 안 받고 이 꼭 내가 성장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 없이 해내는 것이 가장 즐기는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어떤 게 생각나나요? 아까 제가 무명 가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네, 저는 힙합을 하고 있는데요. 힙합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부담감 없이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20년 전인데요. 저는 사실 디자이너로 일을 하면서도 이 가수들의 음반 자켓을 디자인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각종 소속사한테 연락을 해서 안녕하세요, 저 디자이너인데 제가 무료로 디자인 해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아무도 답변을 주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속상했어요. 속상하다가 그래,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수가 되면 되겠구나. 그러고 해서 스스로 또 작곡도 배우고 해서 노래를 많이 만들어낸 거죠. 40장의 앨범을 냈다는 거는 사실 웬만한 중년 가수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저는 음악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앨범 자켓을 디자인하고 싶어서 40장의 앨범을 냈던 이런 부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또 한 설명드릴 게 책이 될 것 같아요. 아까 책도 제가 다작을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총 50권의 책을 집필을 했죠. 왜 이렇게 많이 낼 수 있었을까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스스로 책을 만들었겠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책 노하우를 사람들한테 베풀기 시작했어요. 책 쓰는 게 물론 뭐 쉬운 것만은 아니지만은 도전 자체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전 자체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책을 쓰다 보니까 제 스스로 터득했던 노하우들이 있었잖아요. 이 노하우를 무상으로 푸는 거예요. 물론 돈을 받고서 사람들한테 강의를 해주는 것도 방법이겠지만은 저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는 거에 대해서 꿈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무상으로 풀까라고 해서 저는 소위 말해서 번개를 하게 됩니다. 오늘 밤새서 책 쓸 사람 나오세요라고 하면은 보통 한 수십 명이 나와요. 수십 명이 나오면은 이 사람들 상대로 강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책을 쓰는 거고 뭐 출판사에다가 뭐 제안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한다라는 것들 다 알려드리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저랑 콜라보로 책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재미난 소위 말해서 신박하다라고 하죠. 뭐 돈이 안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재미난 이런 즐거운 책들이 많이 출간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책에 대한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도움이 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다양한 활동들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시간을 쪼개면 됩니다. 시간을 쪼개는 방식 중에서는 뭐 분 단위로 누구는 쪼갠다라고 하지만은 저는 이제 크게는 뭐 일정별로 현재는 제가 약간 살집이 좀 있는데 한 달 전부터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PT, 퍼스널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이 PT를 바꾸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예 목표를 정했어요. 바디 프로필을 찍자라고 해서 과연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은 10월 31일 날 저는 바디 프로필을 찍을 거고요. 근데 그런 거를 찍기 위해서 세분화한 일정을 쫙 잡아놓는 거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제가 아침 뭐 8시에 일어나서 뭐 아이들과 같이 밥을 먹고 그다음에 점심시간에는 회사에 있을 테니까 회사 사람들하고 같이 음악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점심시간 끝나면 다시 업무에 집중하다가 퇴근하고 나면은 아이들하고 놀고 아이들이 자면은 다시 이제 나와서 사실 제 개인적인 작업실이 따로 있다 보니까 작업실에 모여서 다시 뭐 책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스스로 이제 쪼개는 삶을 살려면은 스스로의 규칙을 굉장히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규칙은 사실 현실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좀 해야 된다고 봐요. 내가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나는 다음 주부터 술을 끊을 거야. 이런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꿈이 아니라 현실 가능성 있는 뭐 매일 난 소주 한 잔만 마실 거야. 라든지 뭐 업무에 도움 된다라고 하면은 책을 하루에 그래 1시간은 솔직히 난 무리야. 10분만 읽을래. 라는 이런 규칙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써 있는 스스로의 방어는 내일까지 뭐 하기로 했는데 내 스스로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냥 안 하면 되죠. 다음날 다시 하면 돼요. 하지만 이렇게 미루는 게 매일매일 반복되면은 스스로한테 부끄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규칙을 만들어 놓고선 어기는 것도 처음에는 어길 수 있는데 점차 스스로에게 이제 부끄럽지 않으려면은 어기지 않고서 한마디로 방어적인 태도가 좀 줄어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돈 버는 거, 그다음에 즐기는 거, 쪼개는 거에 대해서 1, 2, 3번으로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1, 2, 3번이 사실은 순서가 이게 아닙니다.
네, 순서는 바로 즐기는 게 먼저고요. 이 즐기는 거에 따라서 시간을 배분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쪼개는 삶을 살다 보면은 돈은 알아서 벌어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20대 때는 어른들이 항상 했던 말이 야, 열심히 하다 보면은 돈을 알아서 벌어. 잘 벌 거야. 라고 했는데 아,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했지만은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아, 저런 말이 맞는 말이구나. 라는 걸 새삼 또 깨닫게 됐습니다. 아마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도 아, 저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도 좀 더 열심히 아마 해보시면은 충분하게 돈 버는 것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이제 기회들이 이제 돈으로도 되고 그다음에 제 스스로 즐거움을 찾는 이런 기회를 만드는 게 됐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오늘 얘기를 듣고서 사실 자극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송태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재환의 아리아리 초대해서 오늘은 송태민 작가님 기회는 만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아주 참 흥미로운 분 그렇지만 또 쉽게 이게 흉내낼 수 없는 분 이런 분을 모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태민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 들으니까 이제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나오신 네. 거죠.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회사에는 그럼 얘기를 하고 나오신 거겠죠? 네, 휴가를 내고 나왔습니다. 휴가를 내신 거로군요. 예. 오늘 딱 하루 휴가 내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여러 날 이렇게? 지금이 여름 휴가 시즌이다 보니까 네네. 네, 이번 주 통째로 다 휴가를 냈습니다. 네. 그 휴가 그러면- 기간도 또 허투루 보내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또 가족과도 또 알찬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고. 예. 어떻게 그럼 휴가는 어딜 좀 다녀오시기도 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캠핑. 가실 건가요? 캠핑 다녀왔고요. 네네. 네, 캠핑을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예. 딸들하고 그다음에 와이프랑 같이 이제 놀러 가는 부분이 네. 좀 많았습니다. 예, 캠핑도 좋아하시고, 네. 예, 따님들도 좋아하시고, 네네. 예, 가족 좋아하시고. 맞습니다. 예. 근데 뭐 안 좋아하시는 게 없으신 분 같아요. 네, 다방면으로 네. 너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렇죠. 네. 네. 아까 이제 그 IT 업계 한 23년 일을 하셨다 그랬죠? 네. 예, 근데 여전히 뭐 20대로 보이시고. 감사합니다. 참. 너무 동안이세요. 이야, 예. 아니, 그리고 너무 많은 일을 하셔서 저게 가능한가? 뭐 이런 의문을 갖게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본업은 IT 종사자신데 아까 이제 강의를 들어보니까 디자이너세요? 네, 맞습니다. 예. 현재는 사실 뭐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네네. 이제 디자인을 직접 한다기보다는 디렉팅을 하는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관리직에서 네네, 예, 맞습니다. 업무를 보고 계시고. 네. 네. 야,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뭐 송태민 작가님 이제 오늘 모시고 말씀 나눠야 되니까 제가 이제 뭐 인터넷에서 이렇게 좀 검색도 해보고 정보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아까 강의하실 때 내가 곰발바닥 이거 디자인한 사람입니다. 딱 하니까 그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네. 딱 들었어요. 맞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그 아이콘 모르는 사람 정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아마 컴퓨터, 인터넷 네. 쓰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지 않을까. 그러면 그 곰발바닥 그거 디자인하시고 네. 돈도 많이 버셨나요? 뭐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월급대로만 받기 때문에 그것 네. 때문에 뭐 더 많이 벌었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직도 자주 하셨습니까? 네, 사실 뭐 지금 회사가 네. 13번째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아니 근데 아까 스카웃 말씀을 좀 하셨는데 네. 이 회사에 일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좀 오지 않겠습니까? 뭐 네. 이런 제안이 많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대부분이 이제 스카웃을 통해서 이제 이직을 하게 됐었고요. 네네. 뭐 저만의 이제 규칙이 좀 있었어요. 예. 네. 이제 단순하게 뭐 돈을 더 많이 준다. 이거는 저한테는 매력적인 부분은 아니었고, 아 그래요? 네, 제가 할 역할이나 할 일들이 네. 과연 내가 흥미가 있는 건가, 네네. 아닌 건가가 제일 이제 뭐 중요한 포인트가 네. 됐었습니다. 근데 대개는 이제 그 월급을 더 많이 주겠다. 이렇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네, 가끔 이제 흔들리는 경우도 사실 있었습니다. 특히 네네. 이제 외국 회사 같은 경우는 돈을 굉장히 또 많이 주기 때문에 네. 네. 외국 회사 갈까라고 고민도 사실 많이 했는데 예. 저한테는 사실 언어의 장벽이 좀 개인적으로 있어서 네. 네, 제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예, 네, 예. 또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언어 문제는 뭐 그 회사 쪽에서 이미 다 파악하고 제안을 했을 텐데.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모셔오기 위해서. 송 작가님이 갖고 있는 재능,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로서 네. 또는 이제 디렉터로서의 어떤 재능, 이것 때문에 이제 손을 내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참 이게 한편으로는요 어떻게 저렇게 많은 일을 하실 수가 있을까? 근데 왜 보통 사람은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잠을 안 자면은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 대부분 누구나 이제 뭐 밤새도록 게임을 하다가 네네, 너무 재밌어서 다음날 학교 안 갈래, 회사 안 갈래 네네, 이 생각을 갖곤 하잖아요. 너무 진짜요? 재밌을 때는. 네. 근데 저는 뭐 게임뿐만 아니라 네네, 모든 분야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느 날은 책 쓰다가 밤새고, 예. 어느 날은 뭐 그림 그리다 밤새고. 근데 사람이 한 가지만 하면은 질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하면은 예, 오늘은 뭐 책 쓰다 밤새니까 지겹지가 않고, 예. 내일은 또 책을 쓰면은 지겨우니까 이번에 또 디자인을 하고 있고, 네. 네, 이런 부분으로 매일 바꾸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또 재능도 좀 받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재능은 또 네. 타고나는 뭐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음악을 아까 했다고 했잖아요. 예, 예, 스스로도 음악성이 굉장히 없거든요. 예. 없지만은 그 하는 행위 자체가 너무 즐거워서 네네. 네,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음반을 40장 네. 내셨다 그랬죠? 네. 네. 그 히트곡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강의하신 대로 네. 즐기시는 거네요. 맞아요. 본인이 그렇죠? 즐기는 게 네. 최선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아까 또 그 인상 깊었던 얘기가 그 기브 앤 테이크를 말씀하셨는데 네. 예, 이제 뭐 주고받는다. 외교라는 건 주고받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네. 예, 그런데 그 재밌었던 대목은 뭐냐면 A한테 주고 반드시 A한테 받을 생각은 하지 않는다. 네. 예. 그 조금만 더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 부분. 이거를 사실 이제 업무상으로 얘기하면 약간 다를 수도 있는 네네. 부분이겠지만은 예. 이거를 좀 즐긴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예. 제가 베풀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도 굉장히 만나는 걸 되게 즐기는 사람인데요. 네. 만났을 때도 이 사람이 과연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뭐 디자인 능력을 도와드릴까? 네네. 아니면은 저 유튜브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유튜브 키우는 법을 좀 알려드릴까? 네네. 이런 것들을 먼저 막 베푸는 거예요. 네. 하다 보면은 꼭 이분이 이걸 받고 나서 저한테 뭐 테이크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네네. 뭐 다른 도움을 또 줄 수도 있는 거고 예. 다른 소개를 또 받아서 점점 인맥이 더 넓어지는 이런 좋은 뭐 부분이 있다라고 네네.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내가 준다. 네, 이분에게 필요한 거를 드린다. 그죠.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네. 이분한테 되돌려 받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을 하게 되면은 네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예.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내가 왜 잘해줬는데 왜 나한테 못해주지? 네네. 이 생각을 했는데 예. 받다 보니까 올해 기간이 지나다 보니 이거는 내 손해다. 여기다가 신경 쓰는 것 자체가 손해이기 네.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많이 베풀고 네네. 베푸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노하우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네. 오히려 즐겁더라고요. 예, 뭔가 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제 A한테 베풀고 베푸는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실력이 올라가고, 그죠? 네. 그리고 어디선가 네. 그것이 뭐 정확히 어디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자신한테 또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형으로. 네, 결국은 돌아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네. 예,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운전할 때 저희가 양보 운전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꼭 그 운전자에게 배려받진 않지만 언젠가 어디선가 다른 분한테 배려받고 있지 않을까요? 아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허가은 아나운서는 그 공격적인 운전을 잘하죠.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거 하면 안 돼요. 그 되돌아옵니다. 네,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그 송태민 작가님, 네네. 그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네. 이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이 뭔가 이런 걸 생각한다 그러셨는데 네. 오늘 절 보시니까 네. 저한테 필요한 건 뭐 같으세요? 제가 유튜브를 떡상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오. 아니 사실은 제가 네. 그 오랫동안 그 한글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건 뭐 재미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이런 거 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 정재환의 한글 상식이라고 네.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예,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거의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예.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늘지 않을까요? 예? 또 디렉터님 도움을 받아서 그럴까요? 유튜브 구독자들이 네. 많이 늘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은 누구나 있는 거잖아요. 네. 내가 뭘 하면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뭔가 이게 이로운 것이 있으면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혜택을 좀 입었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혼자서 뭐 성공적으로 잘 됐다라는 네네. 거는 뭐 처음에는 되게 기뻤는데 예.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외로워지는 거를 사실 저도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하다 보니까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은 함께 잘 되자. 네네. 나 혼자 잘 되는 건 의미 없다라고 예.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도 그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도 여기도 이제 키우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좀 존재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스스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테스트를 해보고 잘 되네. 예. 그러면 이걸 내 주변 사람들도 같이 띄우자. 네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네. 하다 보면은 이 송태민 너 혼자 잘난 게 아니야. 라는 얘기도 이제 안 듣게 되겠죠.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착한 사람 콤플렉스일 수도 있겠지만은 예. 전 이 행위 자체가 굉장히 즐겁고 함께 성장하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 얘기를 잠깐 하고 있는데 네. 그 유튜버를 꿈꾸는 또 청소년들도 많아요. 맞아요. 요즘은 네. 뭐 새로운 직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예. 허가은 아나운서는 유튜브 안 합니까? 저 예전에 살짝 도전했다가 예. 쉽지 않아서 포기했던 경험이 사실 있습니다. 살짝 도전한 건 뭐였을까요? 한밤중에 몰래 하나 올렸다가 제 노력에 비해서 막 예. 구독자가 쉽게 늘질 않더라고요. 그 송태민 작가님이 참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 유튜브 채널 2개 갖고 계시죠? 네네. 예, 근데 이제 각각 구독자가 47만 그리고 36만이에요. 네. 이야, 이거 두 채널 합하면 거의 이제 100만에 육박합니다. 네. 네. 그 어떻게 해서 이걸 시작하셨고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기 있는 그런 채널이 됐는지 네.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사실 UCC 시절 아시죠? 예전에 동영상 만들어서 거의 20년 전, 네. 15년 전. 네네네. 그때부터 저는 활동을 사실 해왔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컨텐츠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네네. 남들보다 조금 더 자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고요. 예. 하다 보니까 유튜브도 역시 거의 뭐 7, 8년 전부터 네네. 이제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 예. 시작하게 된 이제 계기는 저희 딸들 때문에였습니다. 그래서 따님들. 네. 예. 딸들이 지금은 이제 중학생, 초등학생이긴 한데 네네.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는 친구들이 다들 유튜버가 되고 싶어 했어요. 네네. 그래서 아빠 나도 유튜버 할래 시켜줘 라고 해서 오. 그래 아빠가 디자이너인데 네네. 그 정도 못해줄까 라고 하자 라고 예. 한 김에 제대로 해보자 예. 라고 해서 그러니까 따님이 주연이네요. 왔어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애초에 출연하지 않았었고요. 예. 딸들만 출연을 해가지고서 키즈 크리에이터라고 하죠. 네. 네. 키즈 크리에이터로 시작을 해서 딸들이 이제 성장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네네. 그래서 나보다 더 유명하네 라고 해서 네. 네, 시작을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저도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네네. 나도 출연하고 싶다 예. 라고 해가지고서 저도 나중에 출연하다가 단독 채널로 제가 나왔죠. 오. 네. 그러니까 따님 채널에서 그 분리 독립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이야. 디렉터님 채널에서는 네. 지금 어떤 콘텐츠들 올라오고 있나요? 저는 지금 자기 개발 컨텐츠랑 네네.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 대한 이런 노하우들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이제 회사의 자기 개발이라고 하면은 뭐 인터뷰하는 방법, 면접 보는 방법도 하나의 이제
컨텐츠가 네네. 되는데 그런 대부분- 건 좀 재미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걸 많이 보시나 보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네. 보통 신입사원들을 위한 게 아니라 예. 40대를 위한 아. 이직 노하우. 아. 네네. 면접관들을 네. 위한. 네. 예, 또는 이제 이직을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네. 아. 보통 20대나 30대 초반들은 그런 컨텐츠가 워낙 많기도 하고 네. 뻔할 수도 있는데 예. 30대 후반이나 40대로 넘어갈수록은 이직이 힘들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그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제가 좀 많이 쌓여 있다라고 네네. 생각해서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직무 관련한 이런 얘기니까 네, 정말 그런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께서 또 많이 보시는 거로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콘텐츠를 보면 야, 이거 정말 재밌다. 뭐 요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까? 구독자들 가운데? 네, 일단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예. 오 참신해요. 예, 참신하다. 네, 40대를 위해서 이런 컨텐츠가 있네요. 어허. 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초년생이 아니라 네. 중년생들을 위한 이런 컨텐츠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약간 반가워하는 부분이 네네. 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또 그동안 7, 8년 정도 쭉 이렇게 꾸준하게 또 해오셨기 때문에 네. 예, 그만큼 이제 인기 있는 채널이 된 것도 같은데. 근데 그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촬영을 해야 되고 네. 또 편집도 해야 되고 맞습니다. 할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예, 물론 아까 이제 강의하시면서 이 쪼개는 삶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짐작은 합니다만 네. 그거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어가죠. 네. 지금은 사실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영상 한 편 만드는 데는 이제 1시간이 안 걸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네. 보통 한 편 편집하는데 4시간, 5시간씩 네. 걸렸던 부분들이 좀 존재했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은 컨텐츠가 워낙 많이 만들다 보니까 아, 나 혼자는 힘들다 이제 네네. 라고 해서 이제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만큼 이제 채널이 성장했다. 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네. 예. 자, 오늘 저 송태민 작가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정말 다양한 일을 하시는 분이고 또 이제 기회는 만드는 거다. 예. 그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지 이 얘기는 저희가 방을 좀 옮겨서 예, 말씀을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송태민 디렉터님의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서 더 듣고 싶은 얘기가 많으실 텐데요. 잠시 후 오후 3시부터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장소를 옮겨서 이어가 나가보려고 합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정재한의 아리아리 초대석 우리 송태민 디렉터님과 더 깊은 얘기 나눠볼 수 있는 동영상 클립 만들어져 있습니다. 잠시 후 오후 3시부터 저희는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태민 작가님,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예, 아직 가시면 안 됩니다. 방으로 이제 모시겠습니다. 예, 자, 정재환의 아리아리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비 예보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 좀 주의하시고 그리고 즐겁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